비가 마을을 뒤덮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은 검게 깔렸고 천둥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어린 연희는 낡은 초가집 창문 틈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진수가 장에 간다며 나간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문 앞을 지키며 손에 쥔 촛불을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산 아래 개울이 넘치며 진흙이 쓸려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진수가 산길로 갔다면 지금쯤 위험하겠구나 중얼거리며 젖은 우비를 걸쳤습니다. 연희는 울먹이며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집에 있어라. 엄마가 금방 데려올게요. 하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기다려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떨며 마루에 앉아 어머니와 오라버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물 소리 사이로 어렴풋이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웃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산이 무너졌어요. 사람 몇이 아직 안 내려왔대요. 그 말에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잦아들자 마을 사람들은 산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연희도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진흙투성이 산비탈을 오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저기 부서진 나무와 뒤집힌 돌더미 사이에서 신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았지만 분명 오라버니가 신던 고무신이었습니다. 연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신발을 끌어안았어요. 그날 이후 진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사태에 휩쓸려 죽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매일 새벽마다 산을 향해 이름을 불렀어요. 연희는 그런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비에 젖은 흘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장은 그만하면 됐소. 산이 위험하니 더 찾지 말아요. 라고 단호히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그때 느꼈어요. 어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밤이 되면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밤 불빛을 봤다더라. 산 중턱에서 누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더라. 연희는 그 말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오라버니의 얼굴이 희미해질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몸져 누웠습니다.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연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오라버니를 꼭 찾을 거예요. 그 다짐은 어린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약속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병원 복도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연희는 손에 든 환자 명단을 다시 확인했어요. 거기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진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폭우 속에서 사라진 오라버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중년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과 옅은 흉터가 있었지만 어릴 적 오라버니의 인상이 겹쳐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연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진수 오빠, 아니 예전에 산골에 사신 적 없으세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는 교통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고 보호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연희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닿아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며칠 동안 연희는 그의 주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손목에 낡은 상처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오라버니가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팔찌가 걸렸던 자리였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 상처 언제 생긴 건가요?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연희는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폐쇄된 구역의 문틈으로 들어가 파일을 찾았어요. 환자명 한진수 주소 비공개 보호명령 국가기관 요청.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의 신원을 지우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튿날 새벽 연희는 병실 문 앞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두 남자가 문 앞에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금 이동시켜야 해. 더 늦으면 위험해.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침대가 움직였고 누워있던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수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뒤를 쫓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들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의료기기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또다시 사라진 오라버니의 흔적이 30년 전, 그날처럼 비에 젖은 기억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연희는 퇴근 후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오래전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주소였어요. 내비게이션이 멈춘 곳엔 허물어진 담장과 풀로 뒤덮인 폐가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바람이 스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부서진 채 널려 있었고 벽에는 습기에 젖은 흔적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레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곳은 예전 마을 이장의 집이었습니다. 진수 실종 이후 마을을 떠난 뒤 아무도 찾지 않았던 곳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경찰 보고서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연희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진수 실종 사건 용의자 김성보 이장.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음 장은 찢겨 있었고 뒷면엔 잉크 번진 글씨로 입을 막아야 했다라는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놀라서 몸을 돌렸어요. 현관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더니 중절모를 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당신이 다칠 수도 있소.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를 아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노인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났소. 산을 불법으로 파던 이장이 모든 걸 덮으려 했지요. 그런데 그걸 본 아이가 있었소. 연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진수였나요? 노인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래서 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지. 순간 바람이 문을 세게 밀쳤습니다. 낡은 유리창이 흔들리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연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벽을 짚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마지막 증거요.
경찰도 마을도 다 입을 닫았소. 연희가 수첩을 열자 안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진수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찾아야 해요. 오라버니가 어디에 있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품에 넣고 폐가를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깨어나는 소리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서 땅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이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던 기록을 떠올릴 때마다 머리가 아찔했어요. 국가기관 보호명령. 그 문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복도는 고요했고 청소부의 걸레질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진수가 있던 병실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제거된 자리에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어요. 의료기기에 전원선이 잘린 채 매달려 있었고 창문 틈에는 바람이 스며들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또 사라진 건가요? 간호사실로 향한 연희는 근무일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의 이름 옆엔 정근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어제까지 그 의사를 봤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가 정근간 날짜가 일주일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문서를 조작한 흔적이었습니다. 연희는 CCTV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 속에서 병실 복도를 재생하자 두 남자가 진수의 병실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침대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며 화면을 멈췄어요. 그 사람들 대체 누구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요원이 다가와 직원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을 USB에 옮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하던 중 한 남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 얼굴은 폐가에서 만난 박노인이 보여준 사진 속 이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연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그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모든 조각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진수를 사라지게 만든 마을의 불길. 그 중심에는 이장의 가족이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오라버니를 쫓고 있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눈빛은 단단히 빛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피해 다니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연희는 USB 속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프레임에는 진수와 두 남자가 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 번호를 확대하자 희미하게 서울 23나 9127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사건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연희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미선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선은 놀라면서도 즉시 차량 추적을 도왔습니다. 조회 결과 차량은 도심 외곽의 한 폐공장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1990년대 초 불법 채굴로 폐쇄된 지역이었습니다. 연희는 손전등과 휴대폰을 챙기고 밤길에 나섰습니다. 산을 따라 이어진 길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출입금지 표지가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는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금속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곳에는 진수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눈을 감은 얼굴은 피로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장의 아들이자 현재 마을 개발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으면 곤란해요.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틈을 잡은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때 바닥이 삐걱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재빨리 몸을 돌려 도망쳤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녹슨 철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발밑에서 금속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달려나온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장 안쪽에서 불빛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아직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쳤습니다. 안 돼요, 오라버니. 연희는 다시 문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수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희야, 여기 오면 안 됐어. 쇠사슬을 풀기 위해 연희는 주변을 찾았지만 남자는 이미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빨리 나가요. 진수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순간 폭발음이 울리며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연희는 밖으로 던져졌고 몸이 흙더미 위에 떨어졌습니다. 귀가 울리고 시야가 흐릿했어요. 불길이 공장을 집어삼켰습니다. 구조대의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미 늦은 듯 보였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과 재가 뒤섞인 얼굴 위로 밤비가 내렸습니다. 오라버니,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불은 꺼졌지만 잔해 속에서 진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탄재 사이에서 작게 그을린 팔찌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진수가 어린 시절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팔찌였어요. 공장이 불타오른 다음 날 연희는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곁에는 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붕대를 감아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수 씨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말에 연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사건은 단순 화재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건네며 덤덤히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제 오라버니요. 그러나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신이 없습니다. 증거도 없어요. 그 말에 연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퇴원 후 그녀는 불타버린 폐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잔해 속은 아직도 타고 남은 냄새로 가득했어요. 불길이 삼킨 자리에는 검은 재와 녹슨 철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반쯤 타버린 흰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어린아이의 필체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누나, 무섭지만 나 꼭 돌아갈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분명 진수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그를 숨겼고 또다시 지웠습니다. 연희는 쪽지를 품에 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섞여 올라왔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빼앗듯 챙기고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놓고 간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나무 팔찌 한 조각과 쪽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묘비 아래.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의 묘, 모든 시작과 끝이 그곳이라는 뜻이었어요. 연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서서히 걷히며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을 보겠어요.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게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빛이었어요. 이제 연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잊히지 않은 이름 진수.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그녀를 진실의 문 앞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낡은 버스를 타고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산길이 보이자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그녀는 천천히 내렸어요.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변해 있었지만 공기 속엔 여전히 흙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자리한 공동묘지로 향하는 길, 풀잎엔 새벽 이슬이 맺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묘 앞에 서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묘비에는 단정한 글씨로 사랑하는 아들 진수의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연희는 미리 준비해온 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굳었습니다. 흙을 파기 시작하자 차가운 공기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삽질이 깊어질수록 마음속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 상자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연희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묶음과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진수와 어머니가 웃고 있었고 뒷면엔 어머니의 글씨로 진수를 지키기 위해 나는 죄를 지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는 편지를 꺼내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그날 밤 산불은 사고가 아니었단다. 진수가 그걸 보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숨길 수밖에 없었어. 경찰도 마을도 모두 입을 닫았지. 그 애를 살리기 위해 한진수라는 이름을 줬단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절절한 후회와 모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 편지를 적셨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봤어요. 세상은 어머니를 죄인으로 남겼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 왜 그렇게 울던 밤이 많았는지. 그 순간 바람이 불며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뭇잎이 흩날리며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연희는 편지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손등엔 흙먼지가 묻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묘를 떠나려던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금속 조각 하나였습니다. 주워보니 팔찌의 잠금고리였어요. 어린 시절 진수가 직접 깎아 만들던 나무 팔찌에 달려있던 금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안에 꼭 쥐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묘비를 감싸며 어머니의 이름 위에 부드러운 빛이 내렸습니다. 연희는 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라버니와 어머니, 그리고 사라졌던 세월이 한순간에 이어지는 듯 했어요. 이제야 끝이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눈을 뜨자 바람에 실린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피우던 장작 냄새와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연희는 복지재단에서 일하며 신분이 지워진 사람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를 넘기던 그녀의 손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진수, 생년월일과 주소 모두 정확히 같았습니다. 숨이 멎을 듯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곧장 등록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재활병원으로 전원되셨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아직 회복 중이라 외부인 면회는 어렵지만 가족이라면 가능할 겁니다. 연희는 조용히 감사 인사를 남기고 병원 주소를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하늘은 맑았고 벚꽃이 도로 양옆에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꽃잎이 바람에 실려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그 냄새 속에서 어린 시절 오라버니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누나, 봄 되면 같이 연날리자. 오래된 기억이 마음속에 부드럽게 피어났습니다. 재활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하얀 벽과 햇살이 비친 창문, 그 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연희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분명 어릴 적 그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진수,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의 모든 조각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희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살아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누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고통이 그 짧은 손끝의 온기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병원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모든 비극과 상처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연희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오라버니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도 괜찮아요. 시간이 흘러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웃음소리가 마치 잃어버렸던 세월을 위로하듯 고요히 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야기로 남겨도 되겠죠. 연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얀 복도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벚꽃 한 송이가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꽃잎이 두 사람의 손등 위에 내려앉으며 긴 세월의 이야기에 조용히 마지막 페이지가 닫혔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